오, 46. 자, 지난번 1편 낚시 잘 보셨습니까? 소양호 첫 오름수위, 제가 300m를 걸어 들어와서 낚시를 하고 있고, 제 느낌과 예상대로 붕어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육초가 없기 때문에 본류권을 바라보고 낚시를 하고 있고, 중통 낚시로 하고 있죠. 자, 뭐 어떻게 낚시했는지,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난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맛있는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자, 오름수위 밤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채비는 지난 시간이랑 동일합니다. 18척에 중통 채비로 하고요. 전자찌도 조금 분수가 나가는 걸로 세팅을 해서 밤낚시를 중통 낚시로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유속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찌가 옆으로 누울 정도로, 제가 지난 시간에 삐딱이 낚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찌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그 낚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중통이지만. 자, 그래도 호사마는 붕어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찌가 옆으로 누워있죠. 아, 히트. 자, 이번에는 전형적인 중통 낚시 입질 쭉 빨고 들어가는. 네. 자, 이렇게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심한 곳에서의 중통은 찌를 너무 저부력을 쓰면 아예 대응이 안 됩니다. 중통이라도. 그래서 찌도 고부력으로 하는 중통 낚시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찌 목수를 많이 내놓고 해야 입질 파악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조금 딸깍하고 내려가는 입질은 사실 잘 못 보는 경우가 많고, 토종 밀어 올리는 그 입질을 보는 확률이 높죠. 토종 잘 나온다 아주. 너 말고 떡 와라 떡. 자, 이 첫 오름수위 떡붕어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토종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떡붕어들은 산란을 해야 되는데 연안에 육초가 없기 때문에 연안으로 올라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본류대에서 계속 왔다갔다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토종붕어들, 작은 씨알의 토종붕어들은 뭐 신나게 먹이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첫 오름수위가 토종들이 많이 붙네요. 네,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떡밥. 첫 번째는 호사마 레시피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추곡에서 보여드렸던 떡밥. 네, 포테이토 대립 200에 소립 100, 글루텐 100, 요런 그 배합으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배합은 일단 무게감, 결착력, 그리고 잠분감, 모든 걸 동시에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 여기가 수심은 낮지만 그 모로코, 몰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모로코에게 버티고 내려가서 바닥에서 딱 기다려주는 낚시를 해야 지나가던 올라가던 붕어들이 보이는 떡밥을 먹어버리는 낚시이기 때문에 조금 무거우면서도 잠분감을 주는 밥으로 세팅을 했고요. 자, 전자찌 아까 쓰던 것보다 더 고부력을 올리겠습니다. 네, 밤에 유속이 더 세고 빠르기 때문에 아까 쓰던 전자찌보다 더 고부력에, 네, 몸통이 더 두꺼운 찌로 밤에는 바람이 좀 잔다 그래도. 바꾸겠습니다. 자, 낮에 어제가 아니군요. 며칠 전에 올라온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와, 태풍 그 바람 속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원래 미친년이랑 바람은 밤에 잔다 그랬어. 그렇죠. 네. 자, 고부력의 찌로 바꿔서 중통으로 밤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떻게 밤에 더 흐름이 더 심하냐?
자, 이곳 포인트 상류는 매년 보여드리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상류에서 흙물이 엄청 내려오기 때문에 유속이 심하고요. 그 유속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떡붕어들이 난리를 치면서 올라갑니다. 네. 어휴. 찌가 완전히 들어 누워버리죠. 네. 그래도 저는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입질 파악만 잘하면 됩니다. 네. 히트. 자, 들어 올렸죠. 토종이구나. 오야. 자, 역시나 또 토종붕어가 나와줍니다. 떡붕어가 낮에 나왔는데 토종이 또 많이 붙었네요. 네. 이 떡붕어들이 확 많이 아직까지는 밀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렇지만 모로코보단 토종이 낫습니다. 야야야, 알았다. 풀어줄게. 아, 풀어줄게. 자, 댐붕어도 댐붕어지만 여기 붕어들이 특히나 힘이 좋은 이유는 이 강력하게 내려오는 저 유속을 아래쪽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이 오름수위만을 기다리던 붕어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고 달리는 힘이 와, 상당합니다. 지금 저런 어떤 몰개, 모로코의 성화를 이겨내고 바닥에 밥을 딱 안착시켰을 때 이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던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데, 와, 걸었다 하면 힘이요. 토종 사이즈가 작아도 힘이 좋고, 특히나 이 떡붕어, 제 대상어종인 떡붕어는 한번 걸었다 하면 그냥 힘이 장사입니다. 네. 자, 중통 낚시는 가끔 저렇게 찌의 표현이 안 나오는데도 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찌 목수를 많이 내놓고 하기 때문에. 떡이다. 오, 떡인데. 오, 떡이 나오네. 잔씨알이지만 좋아. 자, 여기가 이런 사이즈의 떡이 잘 나오는 곳이 아닌데 나왔다 하면 40 이상인데, 자, 오늘은 토종 잔바리와 떡붕어 잔바리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덩어리 떡붕어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름수위 때 무조건 올라옵니다. 자, 태풍, 유속, 너울성 파도에 찌가 들어 눕는 상황.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낚시를 하면요, 대박을 만납니다. 네. 호사마는 항상 현장의 상황에 맞게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맞춰주면요, 대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대박을 하고 있고요. 히트. 자, 이번에는 올리는 입질. 자, 파닥파닥거리면 토종입니다. 네. 대물 떡붕어는 저렇게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또 토종이냐? 이야, 사이즈 봐라. 나이스 사이즈. 자, 저 정도 되는 사이즈 8치에서 9치, 그리고 가끔가다 월척급, 이런 토종들이 많이 나오는데 힘이 좋아요. 네. 째는 힘이 좋아서 재밌더라고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소양호 첫 오름수위에 저런 붕어는 붕어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6초도 없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런 붕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미친듯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히트. 자, 이번에도 들어 올리는 입질. 자, 다 안 보여드려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토종이네. 그렇지만 이 대물 떡붕어는 한 번 몰아치기 시작하면 미친듯이 나옵니다. 네. 튼실해요. 네. 아예 아무 입질도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렇게 토종붕어라도 나와주는 게 손맛은 좋습니다. 물론 큰 덩어리 떡붕어들만 들어오면요 저런 붕어들은 빠집니다. 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6초가 없어서 일단 첫 오름 수위는 조금 힘드네요. 그렇지만 저는 대떡을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나옵니다. 뭐 수위가 더 오르면 이제 나머지 6초가 잠길 때 또 대박을 치면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꽝을 치거나 빈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첫 오름 수위였는데 제가 많이 붕어를 잡아냈죠. 자, 이번에도 밀어 올리는 입질. 떡인가? 힘이 좋은데 떡입니까? 아이고 무거운데 토종입니까? 떡입니까? 어이야야야야야 가지 마라. 어우 야 이거 휩쓰는 거 보니까 떡이다 이거. 어이구 힘이 씨. 와라 제발 좀 와라 그냥 와라 조용히 좀 와라 힘들다. 어휴 떡이구나. 와 우. 와 확실히 떡은 힘이 달라. 자, 이게 바로 호사마의 열정. 무조건 나옵니다. 네. 제가 나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00m를 걸어 들어왔고요. 네, 나와주네요. 자, 지금도 바닥에 봉돌이 닿았고 역시나 찌가 들어 누웠지만 끝까지 찌를 주시합니다. 반드시 입질은 표현됩니다. 들어 올리는 입질. 걸었다. 우와 야야야 우와 이거 떡이다 떡. 와 으아 이 떡은 걸면은 무게감이 달라. 토종은 야들야들하게 바로 올라오는데 떡은 딱 걸면은 힘이 팔이 아파 팔이. 우와 우와 대떡이다. 와 이거 5자 아니야? 와 씨. 더 커졌어 사이즈가. 형님 거의 47, 48인데요.
이야, 이 밤에 이러면 안 되는데. 와, 고기 진짜. 와, 이게 뭐야 이거. 와. 와, 45 넘는다. 와, 오, 야, 오. 와, 이건 거의 40 후반인데. 사이즈를 재봅시다.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와, 씨. 46이네. 와. 오. 46. 와. 자, 이게 바로 소양호 오름수위의 대떡 낚시. 제가 얘기했던 건 바로 저런 붕어들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탁 찍는 입질. 네, 중통에서 저런 입질도 많죠. 자, 찌가 비스듬히 누워 있어도 저는 그 입질을 보고 챘습니다. 와, 좋아. 아, 역시 소양호 떡붕어 사이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우, 좋다. 이게 바로 소양호 오름수이지. 우와, 토종 월척이다. 이야, 토종 사이즈 봐. 오. 와. 자, 토종 월척도 나와주고요. 아, 뭐 낚시가 재밌습니다. 저의 대상어종은 대물 떡붕어지만, 자, 오늘은 대물 떡붕어가 10마리 나오면 토종 붕어는 거의 50마리 정도 나오네요. 네. 정말 지겹도록 나오더라고요. 네. 아마 6초가 있었으면 떡붕어가 굉장히 많이 붙었을 것 같은데, 자, 올해는 뭐 그렇네요. 네. 그래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색다른 낚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넣으면 나옵니다. 넣으면 나와. 저게 모두 떡붕어면 벌써 팔이 나갔겠죠. 아, 떡인데. 우와. 자, 이렇게 잔씨알이 나오는 곳이 아닌데 아직까지는 첫 오름 수위가 좋진 않네요. 하지만 뭐 이제 계속 비가 오고 수위가 계속 불어나면 작년 재작년에 보여드렸던 초대박 낚시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 유속이 빠른 곳에서의 중통 낚시 뭐 매년 보여드리지만 찌도 고부력으로 하시는 게 좋고 입질 파악만 잘하면 재밌는 낚시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밥이 내려가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그 모로코 잡어들이 덤비죠. 저런 거를 뚫어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심이 낮아도 저렇게 덤비거든요. 그래서 밥이 좀 무겁고 찰지고 잔분도 많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잡어들 사이에서 밥이 뚫고 내려가서 바닥에 안착되고 있어야 붕어들이 그 밥을 입질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목수를 많이 내놓고 낚시를 하는 거고, 원래는 중통이 한 3목? 그 정도 내놓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찌가 들어눕기 때문에 찌의 입질 표현을 보려면 의도적으로 많이 찌를 좀 올려야 됩니다. 이것도 뭐 현장 상황에 맞는 낚시죠. 와, 빵이 씨. 와, 손에 쥐어지지가 않는 이런 빵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와. 자, 떡붕어들이 나올 때는 연타로 나옵니다. 이러니 뭐 너무 재밌죠. 자, 저런 건 100% 입질입니다, 여러분. 저게 잡어든 붕어든 저건 무조건 까야 됩니다. 아이고 팔이야. 뭐야, 쌍거리야?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네 씨. 둘 다 토종이야. 자, 너무 잘 나와서요. 팔이 아파서 12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붕어는 다 잡은 것 같아서 다음번에 좀 대물 떡붕어만 노리는 낚시를 해보려고 일단은 잠자리에 들었고요.
자, 다음날 오전에 멋진 붕어들 빨리 사진으로 찍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역시 소양호 오름수위는 이거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다음번에 대박 낚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